순열과 조합 단원에서 첫 번째 단원 경우의 수 단원입니다. 경우의 수는 이미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미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와 확률을 배웠었는데요. 거기서 배운 내용을 이제 보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나 경우의 수 이런 말은 중학교 때에도 사용했던 용어인데 우리가 주사위를 던진다고 합시다. 그럼 경우의 수가 6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지는 게 사건인 거야. 그럼 그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가 있잖아. 그런 걸 경우의 수라고 부른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질 때 중요한 어떻게 보면 기준이 있어요. 어떤 기준이냐? 여기 정말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거든. 뭐냐? 빠짐없이 뭐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이런 걸 잘해라 이 말이야. 뭔가를 카운트할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빠짐없이 세어야 하고 겹치지 않게 세어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빠짐없이 세고 겹치지 않게 세기 위해서는 막 어떤 무작위로 적는 것보다는 주로 어떤 경우를 많이 이용해? 어떤 이렇게 배열을 하거나 수용도 같은 걸 이용한단 말이야. 이런 게 수용도라고 그래. 수용은 뭐야? 나무 숫자에다가 그 모양 형자거든? 나뭇가지 모양처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수용도를 반드시 그려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니고 표를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이제 문자의 순서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순서를 부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 나열을 해서 풀이를 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정도면 뭐 중학교에 대한 내용과 겹치니까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합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죠? 합의 법칙이라는 걸 배웠는데 주로 많이 등장하는 접속사가 또는이라는 말이죠. 주사위를 던졌어.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면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있죠. 3하고 6. 그 다음에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가 있죠. 그럼 각각의 경우의 수를 따로따로 구한 후에 더해도 된다라는 게 합의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두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는 경우요?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겹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어떤 거.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이 어떤 주머니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있는 거야. 또는 1번 공부터 10번 공까지 10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3의 배수를 꺼낸다 또는 2의 배수를 꺼낸다 이렇게 해버리면 6 같은 경우는 3의 배수도 되고 2의 배수도 되잖아. 3의 배수, 2의 배수. 그러니까 3의 배수가 되는 걸 직접 나열한다면 3하고 6하고 9인데 2의 배수는 2, 4, 6, 8, 10 짝수들을 다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의 배수 또는 2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중에 누구는 겹치더라. 6이 겹치잖아요. 그죠? 6이 겹치니까 그렇게 되면 카운트를 3개 더하기 만약에 5개라고 해버리면 8개라고 해버리는데 8개가 아니잖아 실제로는. 2, 3, 4, 6, 8, 9, 10 이렇게 3개 되는 거잖아 공을. 그러니까 실제로 겹치는 걸 하나 제거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7가지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집합의 개념을 배웠으니까 그 사건의 개수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그 사건의 개수를 더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즉 그 두 사건이 겹치는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빼야 2번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겹치는 경우가 없으면 사건 2개를 더하기만 하면 되지만 겹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겹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한 번 빼야 실제 원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합의 법칙에서 조금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상황에 맞게 이렇게 중에 둘 중에 한 가지 사용해라 그 말입니다.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고배 법칙이 있는데 고배 법칙은 뭐지? 여기에 제가 이런 말 한다고 그랬죠. 어떤 사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M가지 일어나는 하나하나에 대하여 그걸 그 각각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각각에 대하여 연달아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A라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B라는 사건도 발생해야 되는 거야. 발생을 할 때 A랑 B가 시간적으로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A가 발생한 후에 B가 연달아 발생할 수도 있는 거를 우리가 고배 법칙을 적용하는 케이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A와 B가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또는 접속사로 뭐라고 해?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뒀어요. 교재에. 잠깐 아래를 가면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에서 주로 접속사가 합의 법칙은 또는 뭐뭐이거나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고 고배 법칙은 같이 그리고 동시에 연달아 잇따라 그 각각에 대하여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A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M가지 B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인데 M가지가 일어나는 하나하나에 대하여 B라는 사건이 N가지가 발생해. 그러니까 M 곱하기 N가지라고 얘기해야 된다라는 그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를 들어서 A 주머니에 구슬이 1부터 5까지의 구슬이 있고 B 주머니에는 뭐 A부터 A, B, C라고 적혀있는 구슬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5개의 구슬이 있고 여기는 3개의 구슬이 있는데 A와 B에서 구슬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A에서 구슬을 꺼냈어요. 그럼 5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A에서 구슬 하나를 꺼낼 때마다 B에서 꺼낼 수 있는 가지수 3가지가 그 각각에 대하여 대응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연달아 발생해야 되니까 그 3가지를 이렇게 곱해주면 모든 설명을 깔끔하게 계산 결과로 보여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을 배운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건 중학교 때도 항상 만났던 거잖아. 만약에 뭐 이걸 지하철 노선이라고 하고 이걸 버스 노선이라고 한다면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타고 가야 되잖아요.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가려면. 그러면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경우의 수 2가지. 그 각각에 대하여 3가지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이럴 때 곱의 법칙을 적용해서 풀이를 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응용해 볼까요? 만약에 A에서 B를 갔다가 B에서 C를 가고 C에서 다시 B를 갔다가 A로 오는 경우의 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해버리면 되죠. 그죠? 그럼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여기 3가지였죠? 그럼 C에서 B는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되돌아갈 때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왔던 길로 뭐 하지 않는다고요? 왔던 길은 안 간다. 가지 않는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자 다른 펜으로 쓸까요? 자 여기는 2가지 3가지라고 하면 되죠. 근데 C에서 이제 B로 가야 되잖아. 원래는 3가지 길이 있지만 3가지 길 중에 1가지 길은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2가지가 되겠죠. 그럼 이제 B에서 A로 가는 건 아까 1가지 길은 갔을 거 아니야. 둘 중에 1가지. 그럼 여기는 1가지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럼 이렇게 이런 식의 경우의 수가 이 아래 케이스가 된다라는 말이죠.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응용 문제들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또 그거 배울 때마다 필요하게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또 정리를 할 테니까 정리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잘 메모해 두셨다가 기억을 꼭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합의 법칙과 관련된 몇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직접 우리 문제에서 예제 문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수 예제 1번을 보면 숫자가 총 100개가 있습니다. 100장의 카드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그때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겹쳐요? 안 겹쳐요? 겹치죠. 그러니까 겹치는 사건, 즉 아까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까지 생각해야겠지? 그러면 2의 배수는 몇 개? 50개. 5의 배수는 몇 개? 20개. 그럼 이건 더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몇의 배수가 겹쳐요? 10의 배수는 여기에 하고 여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빼야죠. 10의 배수 몇 개? 10개니까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 진짜 중학교잖아 완전히. 그 다음 12 또는 13의 배수. 그럼 겹치는 건 12와 13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들이잖아요. 그럼 12하고 13의 공배수는 100 안에는 없죠. 왜? 12 곱하기 13이 최소 공배수니까. 그렇다면 겹치는 사건이 없으니까 12와 관련된 사건, 12의 배수, 13의 배수와 관련된 사건을 계산해서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되죠. 이건. 자, 그러면 12의 배수는 몇 개? 12 곱하기 8이 96이죠. 그럼 8개가 있겠네? 그 다음 13의 배수는 몇 개 있을까? 100 나누기 13 해버리면 돼. 7이죠. 7. 91이 마지막 13의 배수잖아요. 7. 그러면 이건 15개.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100과 서로소. 아이고 서로소가 나왔네. 원래 서로소는 2가지 서로소의 개념이 있죠. 집합에서의 서로소는 뭐죠? 집합 A, B가 서로소다. 이 말은 뭐죠? 이 말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얘기고 교집합의 원소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수에서 두 수가 서로소. 자연수에서 두 수가 서로소다. 이 말은 공약수가 1뿐이죠. 그래서 자연수분의 자연수가 이렇게 이제 기하분수를 설명할 때 분자와 분모가 서로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지금은 100과 서로소인 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건 지금 집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100과 서로소라면 100이 가지고 있는 약수를 약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건 딱 1만 있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맞지? 자, 그러면 봐요. 일단 지금 3번 문제를 풀이하는 건데 좀 수를 줄여볼까요, 여러분? 100이 너무 크면? 여러분, 만약에 2와 서로 소인수를 알아내래. 그러면 좀 쉽거든. 왜냐면 소수 가지고 얘기하는 게 쉽거든. 2하고 서로 소인수는 2랑 공약수가 딱 1만 있어야 되잖아. 그럼 2의 배수들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죠? 2의 배수들은 다 안 되는 거야. 그럼 그런 거 몇 개 있어? 50개 있는 거죠. 2의 배수가 50개 있잖아요. 짝수니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와 서로 소인수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5의 배수가 아니면 되죠? 맞습니까?
5와 서로 소인수라면 5의 배수가 아니면 되잖아요. 그럼 5의 배수는 20개 있죠? 그러니까 20개를 제외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고 있니? 아니 봐봐. 지금 이게 상황을 생각해봐. 1, 2, 3, 4, 5, 6, 7, 8, 9, 10, 11부터 100까지 나열돼 있는데 5하고 서로 소인수가 아닌 거 찾아라 라고 한다면 5의 배수인 걸 찾아봐 먼저. 그러면 5의 배수인 것들을 이렇게 찾은 후에 야 너네는 5하고 서로 소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5의 배수인 개수를 제거하면 된다 그 말이야. 이제 납득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10과 서로 소인수 얘기해 봅시다. 그럼 10과 서로 소인수라고 한다면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소개한 2나 5는요 소수죠. 소수가 뭔지 잊어먹었어요? 소인수하고 소수 헷갈리면 안 되지. 소수가 뭐예요?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 수. 즉 1과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제가 2 또는 5 이런 수들은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가지는 수들이잖아요. 10과 서로 소인 거 물어봤잖아요. 그럼 10과 서로 소라면 10은 2 곱하기 5잖아. 소인수 분해해보면. 그러니까 2의 배수도 5의 배수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응? 야 봐봐. 여기 2 10과 서로 소가 아니잖아. 공약수가 2도 있잖아. 그러니까 2의 배수도 5의 배수 되면 안 되니까 2, 4, 뭐 6, 8, 10, 12 이런 거부터 5, 10, 15 막 이런 것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동그라미 친 수들이 다 10과 서로 소가 아닌 수들이에요. 공약수가 1 말고 또 있단 말이야. 얘는 공약수 1, 2 얘는 공약수 1, 2 얘랑 얘 공약수 1, 5 6하고 10 공약수 1, 6 1 1하고 1하고 2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약수가 지금 2개 이상이 돼버린다고 최소한. 그걸 힌트를 삼아서 자 이제 실제 문제로 들어갑시다. 문제에서는 몇과 서로 소인수죠? 100과 서로 소인수니까 100이 가지고 있는 수는 소인수를 보면 2의 제곱 곱하기 지금 5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100은 2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되죠. 물론 4의 배수도 되고 25의 배수도 되고 10의 배수도 되지. 즉 여기 있는 수들로 만든 곱셈의 배수들은 다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런데 최소 단위로 보면 거기에 다 걸려 들어가요. 2의 배수는 다 4의 배수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의 배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치? 100과 서로 소인수는 2의 배수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5의 배수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 빼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제외하면 되지 않을까? 납득이 되세요? 네. 그러면 이거를 계산할 때 우리는 합의 법칙을 적용해야겠죠? 그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지금. 그 1번 문제 있죠? 2 또는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잖아. 그게 이거잖아. 자 그러면 그대로 이제 식 정리를 하면 그러므로 100 마이너스 50 플러스 20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야겠지. 그러면 총 몇 개? 40개가 되나 봐요.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게 있으면 체크를 반드시 해두고 그걸 복습하는 거야. 집중해서. 다른 것도 복습해야겠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하게. 그리고 복습한 후에는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돼. 항상. 경우의 수가 특히 그래요. 자, 그 다음 곱의 법칙을 응용하는 문제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거 중학생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을 거 아니야? 자, 항의 개수 물어봤어. 자, 여러분 그냥 이거 한 문제만 봅시다. 이거 전개하면 항 몇 개일까? 4개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냥 전개하면 4개지 항상. 그런데 만약에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이런 거 전개하면 항이 몇 개예요? 3개예요. 2차식이 되잖아요. 왜 그래? 동류항이 발생하죠. 맞지? 그런데 A, B, C, D 여기는 어떻게? 같은 문자가 있기 때문에 동류항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괄호마다 같은 문자가 없어요. 그러면 동류항이 발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동류항 이렇게 2x 플러스 뭐 y 마이너스 3z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물어봐. 이거 전개했을 때 동류항까지 정리한 거거든 이거는. 그럼 항의 개수 몇 개냐 물어보는 문제는 나중에 한단 말이야. 그거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괄호 안에 있는 항들이 서로 문자가 다르죠? 그러면 모두 서로 다른 항을 만들겠지? 그 말은 동류항을 안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2 가지수가 있겠죠, 항이? 그런데 또 여기도 마찬가지야. 앞에 있는 항들과 뒤에 있는 항들 사이에 절대로 동류항이 안 만들어지죠? 만약에 동류항이 있어버리면 항이 줄잖아요. 여기 계산을 할 때. 그런데 지금은 줄 수가 없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것도 빼면 안 돼. 지금 이거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 항이 4개 나오고, 그죠? 여기서 항이 6개 나오는데 여기 항과 여기 항이 동류항이 존재해야 안 해요. 동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다 나열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개예요?
10개가 되겠죠. 지금 여기는 뭐 주로 약수의 개수와 약수의 총합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항상 약수가 나오면 이걸 다 정리하죠. 만약에 그냥 여기에서는 제가 그냥 문자로 안 하고 여기 있는 숫자 360 가지고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360의 약수가 궁금한 거야. 약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360을 소인수 분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혹시 잊어먹은 사람 있을까 봐 한번 합니다. 3, 120, 3, 40, 2, 20, 2, 10, 2, 5 이렇게 해서 그러면 360이라는 수가 지금 2는 3번 곱해야 되고 3은 2번 곱하고 5는 1번 곱해야 되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숫자들을 소인수라고 불렀어. 소인수의 뜻은 뭐였지? 아유, 이왕 정리하는 거. 소인수의 뜻은 뭐냐면 소수인 인수라고 교과서에는 등장해요. 소수인 인수라고 등장하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약수 중에 소수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60의 약수 중에 2, 3, 5만 소수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이야. 참고로 1은 소수가 아니죠. 왜? 아까 소수 뭐라고 그랬지? 약수의 개수 몇 개인 거니까. 2개인 거니까 1은 약수 자기 자신만 있잖아. 그러니까 1은 소수가 아니죠. 자, 360의 약수는 소인수 분해를 해서 2의 세제곱의 약수와 그 다음에 3의 제곱의 약수와 5의 약수를 각각 한 번씩 곱해주면 다 360의 약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의 세제곱의 약수니까 2의 거듭제곱, 예를 들어 2의 제곱 만들고 3 만들고 1 만들었어. 이거는 360의 약수가 맞잖아. 왜? 약수의 의미가 뭐야? 이걸로 이걸 나눠 떨어지게 할 수 있는 수가 약수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2의 4제곱 곱하기 3 이런 거는 이 수의 약수가 될 수 없죠. 나눠 떨어지게 할 수가 없잖아. 2가 세제곱까지만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약수를 판단하는 기준 다시 얘기합니다. 여기에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여기에 지금 1, 3, 3제곱 여기에 지금 1하고 5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하나 뽑아서 다 곱하면 모두 약수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두 번째 360의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그럼 약수의 개수를 물어볼 때, 자, 이걸 경우의 수의 입장에서 얘기해 보자고. 여기 네 가지가 가능하잖아. 2의 세제곱의 약수를 뽑는 방법이, 그지? 그걸 3 플러스 1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교과서의 교재상에서 공식같이 얘기하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세 가지가 존재하죠. 그걸 2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두 가지가 존재하니까 1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한 거죠. 왜? 그러면 이 숫자, 이 3과 2와 1이 어디 있는 숫자야? 여기 소인수분해 했을 때 있는 지수들이죠.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약수가 4개 있고 이건 약수가 3개 있고 이건 약수가 2개 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잘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24개. 그럼 1번은 답이 나왔죠? 그 다음 세 번째 공부할 내용이 뭐야? 약수의 총합이죠. 자, 약수의 총합은 이게 이제 등비수열 배울 때부터 등장한 거란 말이야. 등비수열의 합을 배울 때부터. 왜? 약수의 총합은 이거거든.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까지. 이게 뭐지? 2의 세제곱의 약수들을 나열한 거잖아. 맞죠? 그 다음 곱하기 얘는 1 플러스 3 플러스 3제곱 곱하기 1 플러스 5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야. 그러면 각각의 의미가 뭐야? 이거는 뭐야? 2의 세제곱의 약수의 총합이죠. 자, 이건 뭐의 약수의 총합? 3의 제곱의 약수의 총합이죠. 그 다음 이거는 5의 약수의 총합이죠. 그래서 소인수 분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직접 다 덧셈 하는 게 힘들죠. 직접 더하기를 하는 게 힘드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해? 등비수열의 합으로 처리하는 거지. 점점 많아지면. 근데 지금은 계산할 만 하잖아요. 그죠? 여기가 얼마? 15죠? 그 다음 여기는 13이고 그 다음 여기는 6이죠. 계산하면 1170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항이 더 많아지면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한다고요? 여기다 참고로 적어 놓을게요. 이런 거는 뭘 이용할 수 있다고?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한다 이 말이야. 지수가 막 10 이렇게 되면 직접 더하는 게 힘들잖아.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보면 확률과 통계라고 해서 확률과 통계만의 그런 수업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원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훨씬 더 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저는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로 약수의 곱까지 설명하죠. 배워야 할 게 이 네 가지야. 그러니까 그러면 360의 약수의 곱을 물어본 거야. 약수가 몇 개 있지? 24개가 있잖아. 그럼 24개를 다 구해서 곱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아니고요.
곱셈을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이 윗줄에 있는 24개의 약수의 곱을 구하라는 그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곱해보라는 거야. 위아래로 곱해버리면 360이 몇 번 만들어져요? 24개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걸 다 곱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360에 24제곱이지? 맞아? 360이 몇 번 나와? 24번 나오잖아. 여기까지 곱할 거니까. 그렇게 곱해버리면 어때요? 두 줄을 다 곱한 거란 말이야. 즉 곱해야 하는 건 한 줄만 곱해야 되는데 두 줄 곱했다는 얘기는 한 번씩 더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제곱근의 성질에서 루트 360이고 24는 어때요? 밖에서 24제곱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이게 이제 공식의 단서야.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는 거냐? 루트 그 수가 있는 거지. 그 수를 적은 거잖아. 얼마? 360의 약수의 곱을 물어보면 360을 여기다 적으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약수의 개수만큼 지수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책에 없는 이야기니까 꼭 기억해야 할 곳에 잊어먹을 것 같은 곳에 적지 말고 제발. 적어놓고 잊어먹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곳에다가 잘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트 360에 24승 이렇게 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루트는 벗길 수 있는 건 제곱을 하면 벗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계산을 해보자면 360에 12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360은 소인수분해 한 게 여기 있잖아요. 2의 세제곱, 3의 제곱, 5의 여기 전체에 12승이잖아요. 여기 전체 12승이니까 다 지수에다가 12를 곱해주면 되니까 2의 36승 곱하기 여기는 3의 24승 곱하기 그 다음에 5의 12승 이게 360의 약수의 곱이 되는 거예요. 직접 곱하기는 힘들잖아. 딱 봐도. 자, 원리 설명까지 다 했어. 우리 교재에 없는 이야기야. 약수의 곱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 24를 주고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먼저 만들어야 되지? 그럼 이제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이거 약수는 4개 있고 이거 약수는 2개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8개가 있는 거야. 그럼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라? 저거의 약수의 총합 1 플러스 2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그래서 저거의 약수의 총합 1 더하기 3을 해서 곱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거는 15가 되고 곱하기 4니까 아이고 60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약수의 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지? 루트 그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4 적고 여기다 24를 적고 약수의 개수 참고하라 이거야. 아까 개수 여기 8개 있어요. 8승 이렇게 하라 이거야. 그럼 이건 제곱을 한번 해주면 24에 4제곱이 되죠? 24에 4제곱이니까 이거 소인수분해한 건 아까 여기 있었으니까 지수에다가 40 곱해주면 돼요. 그럼 2의 12승 곱하기 3의 4승. 이게 24의 약수의 곱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면 좀 트레이닝이 돼야지. 이거를 나중에 문자식을 가지고 물어봐도 여러분 추호의 흔들림이 없이 똑같이 하면 돼. 즉 밑에가 숫자가 아니고 문자야. 그럼 똑같이 하면 돼.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이해야 하는 문제 중에 자 2번 문제는 약수의 총합을 구하라는 문제는 풀었어요. 여기 있죠. 1170. 자, 그럼 이제 3번과 4번은 이제 풀어야 돼요, 우리가. 자, 3번. 360의 약수 중 2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라. 간단해. 일단 360의 약수는 어디 있지? 여기 있죠. 여기를 분석하는 거죠. 그죠? 결국은 2의 배수는 뭘 보고 우리는 2의 배수라고 부릅니까? 2 곱하기 자연수 꼴 이렇게 하면 2의 배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360의 약수 중에서 얘는 2 곱하기 누구누구 꼴을 하고 있는 수를 찾아야 돼. 어디서 찾아야 돼? 여기서 찾아야지. 그럼 어떻게 찾아? 다음과 같이 찾을 거예요. 이제 어떤 꼴로 찾느냐? 잘 들어요. 자, 2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 곱하기 5의 약수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2의 배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지금 이걸 이용하는 거야. 잘 봐봐.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여기 있는 수가 4개 있잖아. 1부터 2의 세제곱까지 4개 있잖아. 그런데 이를 제외한 여기 있는 세 종류의 숫자와 여기 있는 이 세 종류의 숫자, 여기 있는 두 종류의 숫자를 곱하면 모두 이런 꼴로 만들 수 있지 않니? 맞아 안 맞아? 그럼 2 곱하기 누구누구누구 2의 제곱 곱하기 누구누구누구 2의 세제곱 곱하기 누구누구누구 이런 게 가능한 거잖아. 그거를 따로따로 적는다면 이런 말이 되는 거야. 2의 제곱 곱하기 땡땡 곱하기 땡땡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세제곱 곱하기 땡땡 곱하기 땡땡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걸 경우의 수처럼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게 몇 가지야? 3가지지. 맞지? 그럼 여기 몇 가지야? 3의 제곱의 약수가 몇 개 있어? 3개 있죠? 5의 약수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맞죠?
여기 있는 거 하나를 정하는 거 각각에 대해서 여기도 정하고 각각에 대해서 여기도 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한 방에 풀 수 있는 거죠. 그럼 18가지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2의 배수가 아닌 거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2의 배수가 아닌 거니까 2하고 곱해지면 안 되지. 2 곱하기 꼴이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거 1하고만 곱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6개 있는 거야. 그래서 합쳐서 24개인 거예요. 3번 같은 경우 이제 잘 알아두셔야지. 그지?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추가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거면 다 돼요. 왜? 360과 54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합니까? 최대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죠? 그러면 360하고 540 최대 공약수 잊어먹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 합시다. 나눌 수 있는 데까지 나눈 거 아닙니까? 공약수로. 그럼 여기 10으로 나눕시다. 그럼 여기 36이고 54. 6으로 나눌 수 있죠? 6, 6은 36, 6, 9, 54. 3으로 나눌 수 있죠? 3, 2, 6, 3, 3, 9. 이렇게 여기 있는 3개를 다 곱하면 그게 공약수죠? 그러니까 얼마야? 180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180의 약수의 개수죠. 180의 약수의 개수는 아까 우리가 배운 거 약수의 개수 구한 방법을 이용하면 되잖아. 그럼 180 소인수분 해봐야지. 자, 180은 자, 그냥 9로 나눌게요. 그럼 9, 20이고 그냥 4로 나눌게요. 4 곱하기 5야. 자, 그러면 180이라고 하는 건 이 180을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뭐야?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잖아. 이걸로 4 곱하기 9 곱하기 5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결국 뭐야? 여기 3개. 2 플러스 1이니까. 그냥 여기 3개죠? 2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2개죠? 1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3, 3, 2. 그러면 얼마야? 이렇게 해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를 그냥 단순 문제풀이가 아니라 조금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개념 정리했던 거 잘 기억하세요? 약수의 개수, 약수, 약수의 총합, 약수의 곱 총정리했으니까. 자, 도로망이라고 됐는데 문제 설명을 다 읽어봐야죠. 뭐 이것만 보고 못 푸니까. 자, A, B, C, D를 연결하는 길이 있다. 그림에 표현되어 있고, 자, A 출발 B 지점으로 갈 때 C 또는 D 지점을 거쳐서 B로 간대요. 그러니까 여기 거치면 여기 못 가는 거죠. 자, 갑과 을 두 사람이에요. 만약에 한 사람이 그냥 가는 거였으면 그냥 한 사람이 A하고 C하고 B로 가고 또는 A하고 D 거쳐서 B로 가는 거, 이거 3 곱하기 2가지, 이거 2 곱하기 3가지, 그리고 더해서 이게 이제 12가지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냥 한 사람만 얘기하면. 값만 얘기해보면. 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누구 해야 돼? 갑과 을을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조건이 있겠죠? 두 사람이 A에서 출발하고 B 지점으로 가긴 가는데 출발과 목적지는 같은데요. C하고 D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여기까지는 뭐 그런가 봐. 근데 괄호 안에 조건이 있어. 단,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을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말이죠. 갑이 만약에 갑은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면 그와 동시에 그죠? 그와 동시에 을은 어떻게 가야 돼요? A에서 D를 거쳐서 B로 가야겠죠. 그래야 중간 지점을 통과 안 할 거 아니야. 이 말이 한 사람이 통과한 중간 지점을 다른 사람이 통과할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데로 가라 그 말 아니야. 또는 그지? 여기에다가 또는 갑이 A에서 B가 아니라 D를 거쳐서 B를 가고 그와 동시에 을이 A에서 어디를 거쳐서 C를 거쳐서 B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 아닌가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한 문제, 이게 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일단 A, C,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미 계산했잖아. 그게 3 곱하기 2잖아. 그 다음에 A, D, B로 가는 경우의 수도 계산했잖아. 그게 2 곱하기 3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건 어때? 갑이 이 길을 선택하는 것 각각에 대하여 을도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대응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곱의 법칙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는 36가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2 곱하기 3 위치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앞뒤에 순서만 바뀐 거죠. 이것도 36가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1번과 2번은 합의 법칙 적용해야죠. 그러니까 36 플러스 36으로 설명해서 72가지라고 해야죠.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수학시험을 보고 서로 답안지를 바꿔서 채점한대요. 근데 항상 학교 선생님이 야, 네가 채점하면 안 된다 이러시잖아.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자기 거 채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느냐라는 거야. 그럼 이런 거는 깔끔한 계산식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내가 공식은 가르쳐 줄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결국 뭐야?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A, B, C, D 4명이 있는데 이렇게 A, B, C, D라는 사람을 얘기합시다. 그러면 답안지는요, A하고 B하고 C, D 이렇게 얘기합시다. A의 답안지는 스몰 a, B의 답안지는 스몰 b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스몰 a가 올 수 없죠. 그러니까 이거 표처럼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그 얘기 아니냐고. 맞지?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빈칸을 열심히 채워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를 수영도를 이용해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된다고? 지금처럼 표 만들어서 풀어도 돼.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누구 중에 와야 돼요? B나 C나 D 중에만 올 수 있죠, 시험지가? 그럼 B가 왔어? B가 오면 여기는 나머지 이제 A, C, D가 남았잖아. 그럼 여기 A가 와도 되고, C가 와도 되고, D가 와도 되죠? 그럼 이제 B, A를 사용했으면 C, D를 써야 되잖아요. C, D는 바로 쓰면 안 되죠. D, C라고 써야죠. 그럼 B, A로 시작하는 건 끝났죠. 다음. 그럼 이제 B, C를 가지고 합니다. A가 B 거 채점하면 B는 C 거 채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게 지금 A하고 D예요. 그럼 A, D라고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D, A라고 써야죠. 그 다음 B, D예요. 여기서는. 그럼 B, D면 남아있는 게 A, C예요. C가 여기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A, C. 즉 A가 B 것을 채점해서 채점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A가 C를 채점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A가 C 답안지를 채점하면 남아있는 답안지는 이제 A, B, D잖아요. 그러니까 A, B, D니까 여기 A가 올 수도 있고 D가 올 수가 있어요. B는 못 와요. 자, 그러면 C, A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올지 한번 봅시다. C, A. 남아있는 게 지금 B하고 D죠. B, D니까 여기에 D가 오고 여기 B가 와야 돼요. 그러면 C, A로 할 수 있는 건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C, D로 갑니다. C, D면 남아있는 답안지는 지금 A, B 답안지가 남아있죠. A, B는 이렇게 와도 되고 이렇게 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즉 C가 맨 처음 오면 나머지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짐작하건데 여기 또 세 가지 나오겠지. 그러니까 총 9가지야. 해보자고. 자, D를 채점해서 A가 D 거를 채점하면 남아있는 게 A, B, C잖아요. 그럼 여기 A가 와도 되고 그럼 A, B, C 중에 A하고 C만 올 수 있죠. 자, 그럼 A가 왔어요. D, A니까 남아있는 게 B, C죠. 근데 C는 여기 오면 안 되니까 여기가 B가 오고 여기가 C가 와야 되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제 D, C인데 D, C면 A, B 남았죠? A, B니까 A, B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B, A 이렇게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가지잖아. 그러므로 9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럼 좀 요령 있게 하고 싶으면 뭐 하나 구하고 곱하기 3 하면 되겠네? 뭐 하나 제대로 구하고 B를 기준으로 구했어. 살짝 상황은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3개 나오잖아. 시간 없으면 하나 구하고 곱하기 3. 맞지? B일 때, C일 때, D일 때 똑같이 3가지씩 나오니까. 설명했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문제인지 파악 잘해요. 됐어요? 다음. 자, 뭐 방정식, 부등식을 만족한다. 왜 방정식, 부등식인지 봅시다. 500원, 1000원, 2000원짜리 세 종류의 우표를 더해서 10,000원이 된대요. 그러면 얘를 몇 장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말은 없으니까 일단 쓰는 거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X, 이걸 Y, 이걸 Z 장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500X 플러스 1000Y. 예전에 프린트물 풀 때 비슷하게 했던 문제입니다. 그때는 뭐였냐면 이제 뭐 어떤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에 대한 뭐 그런 걸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해서 이게 10,000원이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0은 2개 뛸 수 있죠? 0 2개 띄면 5x 플러스 10y 플러스 20y는 100. 또 5로 약분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간단히 쓰면 x 플러스 2y 플러스 4. 아이고, 이거 왜 y라고 썼지? z인데. 잘못 적었네요. 여기는 4z는 자 20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방정식이 된 거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 z의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해야 돼. 왜? 마지막에 보면 적어도 한 장씩은 포함하라는 얘기는 이걸 사용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방정식 해놓고 x하고 y하고 z는 무슨 수가 되는 거예요?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니? 응?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부정방정식.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자연수를 가정해서 풀어야 되거든? 자연수를 가정해서 풀 때 여러분 팁인데 뭘 기준으로 푸느냐? 아무거나 상관은 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은 없는데 되도록 개수를 큰 걸 가정해서 푸는 게 좋아요. Z 기준으로 푸는 거야. 그럼 Z가 몇인 거부터 해야 돼? 1인 거부터 해야겠죠? 예, 그럼 일단 이거는 다 수동으로 푸는 거야. X 더하기 2Y는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이것도 마찬가지야. Y 기준으로 푸는 게 좋다는 거야. X 기준으로 푸는 것보다. 그럼 이제 이거는 Y가 몇일 때? 1일 때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몇 개인지만 조사하면 되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순서쌍을 내가 y, x라고 할게. y가 1이야. 그럼 얘는 몇이야? 14죠? 이제 요령껏 잘 봐. 이거 몇 차식이라고 부르지, 이런 거? xy에 대한 1차식이라고 부르잖아. 그럼 나중에 우리가 1차 함수처럼 그림 그리면 직선이잖아요. 그럼 이런 직선의 구조는 항상 기울기라는 게 있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서 x가 일정하게 증가한 만큼 y도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잘 구하면 돼. y가 2라고 해봐. 12죠? 그럼 x가 1 커진 만큼 y는 2 작아지잖아. 그러면 일일이 그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3이면 여기는 10, 점점점 이렇게 적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y가 몇이 될 때까지 해야 돼? y가 2가 될 때까지 적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y가 아니라 x죠, 지금은. 그죠? 뒤에 걸 제가 x라고 잡았으니까. 그럼 x가 2가 될 때까지니까 얘를 2라고 사용을 하면 2를 써주면 14가 되거든요. 그럼 y는 7이죠. 그러니까 7,2가 될 때까지죠. 다시 봐봐. 그러니까 앞에 두 개만 구하면 나머지는 술술술 적을 수 있다니까. 이게 이제 xy에 대한 1차식의 구조의 순서쌍을 만들 때의 요령입니다. 이건 중학교 2학년 학생한테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립방정식 배우기 전에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인 방정식의 해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런 거 할 때 표를 만들어서 했죠. 대응표. 그때 이런 걸 이용합니다. 자, 그럼 이게 몇 개라는 거지? 7개잖아, 순서쌍에. 그러니까 z가 1이면 7개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z가 몇일 때? 2일 때. z가 2니까 1번에서 구한 7개랑 겹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x 플러스 2y는 자 2를 대입하면 8이니까 넘기면 12야. 그럼 이걸 또 y, x로 찾는 거야. 그럼 y를 1부터 해야겠지? 1이면 x가 10 나왔죠? 그러면 이 x하고 2y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의 규칙도 여기랑 똑같아요. 그럼 여기가 2일 때 얘가 2 주는 거야. 8. 요령 알았어 이제? 그러면 이제 점점점으로 가면 되겠지? 그럼 이 8이 몇이 될 때까지? 2가 될 때까지 해야 되겠지? 자연수까지만 허용하니까 0이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얘가 2라는 얘기는 x가 2니까 여기가 2가 되면 10이 되니까 y는 5죠. 그럼 몇 개예요? 5개죠? 1, 2, 3, 4, 5만 세면 되잖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z가 몇일 때? 3일 때 하나씩 하는 거야. 자, 그럼 x 플러스 2y는 자 3이 들어가면 12니까 사실은 이게 4의 배수잖아. 그럼 4씩 줄이면 돼. 이건 16, 12니까 8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또 y, x의 개수를 찾아보면 y가 1일 때 y가 1이야. x는 6이죠? 그럼 그 각각에 대해서 또 20 준다니까 y가. 그럼 여기가 2면 여기는 4죠? 그럼 여기가 3이면 여기는 2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총 몇 개? 3개. 이제 네 번째 z가 4일 때 z가 4면 x 플러스 2y는 여기서 또 4 줄었겠네. 그럼 4가 됐겠죠? 그럼 y, x를 또 찾아봐야 되는데 y가 1일 때 여기가 1이야. 그럼 x는 2잖아.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왜? x가 2일 때는 y가 0이잖아요. 아니 x가 아니라 y가 2일 때는 x가 0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몇 개예요? 한 개죠? 그러니까 이것만 다 더하면 되겠죠. 왜? z를 5로 넘어가면 더 이상 안 되겠죠. 안 되지? 해봐 그러면. 자, 그러면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7 홀수 4개의 합이네요. 자, 그러면 이건 16이죠? 그래서 16가지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도형에 색칠하는 방법. 이거 중학교 때 많이 했죠. 4개의 영역이 있는데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해야 되는데 중복 사용 가능하고 인접하는 영역은 서로 다른 색. 즉 경계가 구별되게 하라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럼 A부터 하면 되겠죠? A 몇 가지 색 사용할 수 있어요? 4가지죠? 그럼 B는 몇 가지 쓸 수 있어요? A에서 사용한 색을 사용 못하죠? 그럼 3가지죠? 그럼 C는 몇 가지 쓸 수 있어요? A, B에서 사용한 거 못 쓰죠? 그러니까 2가지죠. D는요, B하고 C에서 사용하는 거 못 쓰죠? 그러니까 2가지죠. 4, 3, 2, 2, 48.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좀 여러분 헷갈려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말 뜻을 잘 분석해야 돼. 여기 보면 내용은 지불하는 방법의 수지만 여기는 봐봐.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여기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우리가 지난번에 프린트물을 통해서 이런 건 풀어봤습니다.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의 값 3,000원 3,000원인데 갖고 있는 돈이 뭐 1,000원짜리 몇 장, 500원짜리 몇 개, 뭐 10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몇 개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금액을 지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해봤어. 근데 여기는 몇 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잘 이 문제를 풀이하려고 해야지 여러분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마 우리 교재 밑에 보면 뭐는 어떻게 풀고 뭐는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말이 나와 있거든. 물론 그거는 결론이야. 그런데 왜 그렇게 풀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딱 감을 잡아야 된다고. 보자고. 일단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 즉 하나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 말이잖아. 맞지? 근데 0원을 지불하는 건 제외한다. 그 말은 뭐야? 그건 좀 이따 알게 될 거야. 자, 단
뭐 거스름 돈 없이 지불한다는 말은 뭐 이렇게 거슬러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국은 가진 돈 가지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는 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인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0원짜리 하나가 있고 50원짜리 두 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 하나를 내서 1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원짜리 두 개를 내면서 1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 잘 봐봐. 우리는 항상 기본적으로 100원짜리 이렇게 하나 또는 50원짜리 두 개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둘 다 100원이야? 응? 둘 다 100원인데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맘이잖아. 그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돈을 낼지잖아. 그죠? 그러면 같은 100원이라고 하더라도 100원짜리 하나를 내느냐 50원짜리 두 개를 내느냐는 내 맘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는 판단을 하셔야 돼. 같은 경우의 수일까 다른 경우의 수로 봐야 될까? 다른 거지. 왜? 지불하고 나면 남아있는 금액의 어떤 동전의 수가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내느냐 이렇게 돈을 내느냐를 즉 1번의 내용은 지금 같은 100원이라도 이거랑 이렇게 100원짜리 하나를 내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를 내는 거랑 다른 것으로 간주하는 거죠. 잘 생각해봐. 당연한 이야기일 거야. 그치?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선생님도 그런데 500원짜리 두 개가 있고요. 1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저는 1000원짜리 한 장을 먼저 써요. 왜 그러냐면 500원짜리 두 개 있으면 저는 그냥 저의 삶의 기본 원칙이 내가 오늘 사용한 동전은 무조건 돼지 저금통에 넣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이 일단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되도록 안 쓰고 지폐를 써. 그래서 이제 동전을 나는 저금통에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다르단 말이야. 아무튼 자 다르니까 그럼 이거는 각각의 돈을 지불하는 경우의 수가 얘는 몇 가지야? 두 가지가 있지 않니? 즉 100원을 지불하는 방법, 100원짜리를 지불하는 경우의 수도 있고 또 50원 지불하는 경우의 수도 있고 자 10원짜리 지불하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지불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왜? 한 개 있으면 1 플러스 1. 왜? 지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맞지? 0원 또는 100원이니까. 그지? 그럼 50원짜리 지불하는 방법은 0원, 50원, 100원. 이런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세 가지겠죠. 그러면 10원짜리가 지금 3개 있으니까 0원, 10원, 20원, 30원까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겠죠. 맞죠? 이해되셨어? 그러면 이거를 각각 지불하는데 이거를 지불하는 거 각각에 대해서 이걸 지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걸 지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숫자 중에 하나만 골라서 나 이렇게 낼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응? 내가 여기 0, 여기 50, 여기 10 그럼 나는 60원 지불하는 거잖아. 얘들아 이해되니 안 되니? 그 이 괄호 안에서 하나씩을 선택해야 되잖아. 어차피 이해됐니? 그게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전부 사용하는 건 뭐야? 100원, 50원, 10원 이런 게 전부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일부를 사용하는 건 뭐야?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쓰는 거야. 100원 썼어. 여기 0원, 0원. 그럼 100원 하나 지불한 셈이 됐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로는 2, 3, 4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 000이 한번 들어가죠. 빼기 1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100원짜리 지불 안 한 거. 50원짜리 지불 안 한 거, 10원짜리 지불 안 한 한 가지는 제외해야죠. 실제로 그건 지불한 게 아니니까. 그 말이 0원을 지불한 걸 제외. 이게 바로 0원 지불이야. 0원. 이럴 때 이런 계산식을 사용하는 거야. 자, 계산하면 몇 가지? 23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이런 동전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돈을 내지? 이런 생각을 해보라고. 이해됐어? 그럼 같은 100원이라도 100원짜리 하나랑 50원짜리 두 개 내는 걸 각각 다르게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무슨 말이냐? 100원짜리 입장에서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0원과 100원이 있죠. 그 다음에 50원짜리 입장에서는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두 개 있으니까 0원, 50원, 100원이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10원짜리 입장에서는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0원, 10원, 20원, 30원까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맞죠? 이게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라고 얘기한 거잖아.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는 건 금액이 중요한 거야. 금액이 중요한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게 주인이야. 그 소비자가 아니 그 물건을 구입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내는 것만 보면 되는 거야. 물건값이 100원인데 그 물건 구입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50원 두 개를 내든 100원 하나를 내든 돈을 제대로 받았잖아. 그거에만 관심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내가 돈을 갖고 있고 그 돈을 낼 때는 야 100원을 어떻게 낼까? 1000원을 어떻게 지불할까? 이걸 다 고민해야 돼. 그러나 이제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100원만 받으면 되고 1000원만 받으면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라고 하는 건 봐요. 이렇게 100원을 지불하나 이렇게 100원이라고 지불을 하나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때? 금액이 같으면 그걸 똑같은 걸로 간주하는 거야. 금액이 같으면 어떻게 본다고요? 똑같은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금액이 이제 중복이 발생해. 이런 걸 금액에 중복이 발생한다고 하거든. 중복이 발생하면요 중복되지 않게끔 바꾸면 돼. 어떻게 바꾸느냐? 50원 두 개로 100원은 지불할 수 있지만 100원 하나로 50원 하나를 지불할 수는 없죠. 어?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큰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바꿔요. 그럼 100원이랑 50원짜리가 겹쳤잖아. 그러니까 즉 100원을 50원짜리 바꿔라 이 말이야. 즉 그러면 어떻게 돼? 50원은 몇 개라고 간주하는 거야? 이제부터 4개로 간주하는 거야. 아까 2개였죠? 100원짜리 50원짜리로 바꾸라고. 그럼 50원이 4개니까 0원, 50원, 100원, 150원, 200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10원짜리 3개. 그러면 0원, 10원, 20원, 30원. 그러면 이제는 이 금액 지불하는 거랑 이 금액 지불하는 건 겹치지 않겠죠? 왜? 30원, 10원짜리가 5개 이상 있는 게 아니잖아.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면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이제 지불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50원짜리 4개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5가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10원짜리 3개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 경우의 수 안에는 뭐가 있지? 하나도 지불 안 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한번 하는 거지. 그래서 20 마이너스 1이니까 19가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아까 3가지였을 거예요. 23가지 중에 몇 가지는 중복이 발생한 거였어. 계산해 보니까 4가지가 중복 발생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잘 비교 분석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일단은 내용을 파악을 해야죠. 뭐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냐, 뭐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냐, 이거를 좀 잘 이해하시고, 특히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약간 풀이하는 방법이 좀 있으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키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에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꼭 복습하셔야 돼요. 알았지? 어디까지 풀어와? 확인 체크 문제 14번까지 다 해와. 마치겠습니다.